PC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좀 오랜만인데 지금 알아본 거는 29만 원이면은 본체를 맞출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게임 간단한 거 우리 인간과 유튜브 일반적으로 쓸 때 고성능 게임이나 대량 작업은 아니죠. 스펙을 보도록 하죠. 보면은 좀 복잡하게는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29만 3천 원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알아보면서 금액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날짜나 어느 몰에서 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금액부터 이 모델에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모델의 비용은 11만 7천 원 클릭해봐야 되겠죠. 뭐 현금은 11만 원인데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금액이 훨씬 덜 나올 겁니다. 일단 CPU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냐가 중요하니까 이건 이제 CPU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건 그건 아니고요. 46507 루누아르 모델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CPU는 AMD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중급 사용자용이에요. 초급이 아니라. 물론 라이젠 프로 54650E에는 좀 강력한 성능 그리고 이제 내장 그래픽이 제공이 되고 별도 그래픽카드 없어도 기본적인 게임, 일상 작업 성능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스펙은. 제일 중요한 건 CPU 설명할 때마다 하지만 코어는 논리적인 코어. 개수가 6개가 코어가 박혀 있는 거고 하나에 2개씩의 논리회로 스레드가 12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 그리고 복잡한 작업 처리 이렇게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어떤 기본적인 클럭 3.7이고 부하에 따라 최대 4.2까지 증폭이 돼요. 그래서 게이밍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과 멀티미디어 작업이 가능해요. 뭐 아주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얘는 전력량 자체도 65W입니다. 요즘 낮은 전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인 어떤 에너지 소비에 대한 발열 관리, 열 많이 나지 않는 거. 그리고 메모리는 얘는 CPU는 이제 고속 DDR4 비싼 거 따지면 DDR5지만 DDR4까지 메모리를 지원하고 일반적인 반응 속도, 성능 이런 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얘로 간단한 게임, 유튜브 시청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 그리고 라이젠 프로 4650G는 이런 거에 아주 적합한 선택지예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 덕분에 기본적인 금액이 절감이 된다. 왜? 그래픽 카드를 큰 걸 안 써도 되니까. 물론 게임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가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어지간히 무거운 게임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 선택할 때는 AM4 소켓, AM4 소켓을 지원하는 거를 골라야 돼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AM4 소켓이 좀 됐어요.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최신 AM5가 아니니까 메인보드 사자마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추천해드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CPU 말고 다른 걸 알고 싶어. 그럼 라이젠 3랑 i3랑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고 i3보다는 좀 높고 좀 괜찮다. 그럼 몇만 원 추가만 하면은 라이젠 4를 AMD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강점은 바로 얘라는 거. AM4 소켓의 메인보드입니다. 아수스. 저가긴 저가지만 66,960원. HDMI 되니까 3840-2110 4K 되고 D서브 있고 일반 모니터에 D서브는 그리고 제일 핵심 메인보드 고를 때 항상 CPU가 뭔가 어떤 소켓을 지원하느냐에서 AM4라고 돼 있죠. 지금 사면 67,000원이네요. 거의. 예전부터 PC를 맞춰본 분들이라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경천동지할 그럴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66,000 이런 메인보드는 사면 큰일 났거든요. 막 고장 날 것 같고 최소 10몇만 원. 그 이상은 돼야 안정적으로 되는데 지금 M2.4 연결까지 되는데 M2.4 연결 하드 있다 설명해 드릴 건데 메인보드에 꽂는 하드예요 바로. 근데 67,000원 돈이면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아수스로. 과거에는 아수스, 기가바이트 요 두 가지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인보드까지가 이렇게 돼요. 금액이 이 메인보드가. 그리고 이 메인보드는 어떤 거냐. 대원과 아수스가 같은 회사냐 아니죠. 유통업체입니다. 그리고 AM4 소켓의 소켓이라는 건 요 사이즈가 AM4라는 거고요. 약간 비틀어 봤을 때 랜카드, USB, 이 사운드 요새 거의 안 쓰지 않나요? 일단 쓰죠. HDMI 꽂으면은 사운드 같이 따라가는 거. 요거는 D서브. 일반 모니터 꽂을 때 그리고 HDMI는 얘예요. 요거는 거의 안 쓸 텐데 왜 있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키보드랑 마우스 꽂는 데거든요. 요새 다 USB인데. 간단하게 그냥 훑어만 보세요. 이렇게 뭐 DDR4 램이 들어가고 AMD 칩셋의 소켓에 전면, 그러니까 앞에 쪽의 패널에 USB 3.0이 된다. 뭐 이런 사항이고 이런 기본적인 스펙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USB VGA 이거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도 있습니다. USB 2.0과 3.0이고 여기 뭐 무선 인터넷이나 이런 거 꽂으면 되고 일반 유선 랜선 사운드 이런 사항이에요. 그럼 이 메인보드는 누가 쓰냐? 안정성이 있고 내구성을 자랑하고 일반 사용자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소규모 사무실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얘가 이제 좀 자랑하고 있는 거는 여러 무슨 좀 학문적인 기술 이름이 있어요. 근데 메인보드랑 연결된 구성 요소도 있잖아요. 어떤 뭐 과전압, 전압 변동, 과전류, 과열 이런 거에 대해서 메인보드가 안정성을 좀 가졌다. 요게 옛날에는 메인보드가 불안정하다 막 이런 말이 바로 이런 사항인데 이 금액에 이게 다 잡혔다는 얘기면 참 경이로운 얘기죠. 설마 이거 사면서 DDR5 램 사는 건 아니죠. DDR4
메모리 사시면 됩니다. M2.4 슬롯 제공을 한다고 돼 있죠. 하드 디스크를 꽂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거 M2.4 듀얼 모드 6번 여기다가 딱 꽂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드를 꽂는 거죠. 물론 지금 살 조립의 하드도 여기에 꽂는 하드예요. M2.4. 왜 자꾸 M2.4 오래됐어요 좀. SATA SSD 이런 거보다 좀 빠르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부팅 빨라지고 로딩 빨라지겠죠.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M2.4 카드냐, 어떤 비용으로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얘는 이제 각각의 팬을 돌아가는 온도 이런 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속도 자체 빨리 돌리고 적게 돌리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쿨링팬. 요게 이제 열이 많이 받으면 빨리 돌아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돌아갈 이유가 없고 그게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보드 시모스 세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과전압 보호라는 거는 이 파워에서 제일 중심 전원을 여기를 먼저 꽂고 시작합니다. 메인보드 조립을 할 때 CPU에 대한 열 그리고 일반 방전판 그래픽 카드에 대한 열 이런 거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대량 하드 3.5인치 큰 하드를 쓰지 않는 한 M2.4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필요가 없어요. SATA 케이블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쓸 일이 별로 없지만 A320 칩셋의 특성상 CPU 오버클럭이 지원이 안 돼요. 근데 CPU 오버클럭을 일부러 할 이유는 없습니다. PC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메인보드만 좋으면 돼. 또는 과전압 방지, 안정적인 전력, 파워 서플라이가 중요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선택할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꽂지 않는 한 600W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500W 미만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나온 건 다 600W 이상이에요. 물론 400W, 500W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벌크 말고 그냥 44,000원. 왜 벌크 말고냐면 1,000원 차이니까. 그런데 파워는 고를 때 두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 ATX 파워가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겁니다. ATX 파워가 ATX 케이스와 알맞는 거예요. MATX라든가 한마디로 이 케이스가 작아질수록 파워의 선택폭은 좁아져요. 많은 파워,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싸거든요. 일반적인 스탠다드급. 그게 바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이즈냐. ATX 파워, 기본적인 ATX 케이스에 우리가 쓰는 게 아주 작지 않고 기본적인 그냥 케이스. 뭐 미들, 슬림, M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요. 그래야 ATX 파워의 ATX 케이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싼 거, 좋은 거 선택할 폭이 많습니다. 뭐 MATX 딱 넘어가는 순간 선택폭이 좁아들어요. 파워는 중요한 거는 요 구성이에요. 아까 왜 메인보드에 중심 전원 먼저 꽂고 조립한다 그랬죠? 이게 중심 전원부고 CPU 뭐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인데 IDE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SATA 3.5인치 하드를 꽂지 않는 한 이것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3.5인치나 SATA 꽂을 때 이거만 꽂는 게 아니라 요 전압에 대한 부분도 꽂아야 돼요. 중요한 게 이제 안정적인 전원, 전력 이런 공급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왜 우리 건강식품 살 때도 식약처 인증 보듯이 그런 인증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인증에서 최소 이 효율성이 82% 이상이라는 겁니다. 100%는 없어요 원래. 뭐 발열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절약된다. 근데 출력이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여기 뭐 전파 인증 뭐 이런 사항들인데 출력이 왜 중요하냐면 600W잖아요. 그래픽 카드 꽂고 그럼 600W, 500W 이상은 써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600W라도 해도 최고가 아니라 중간 규모의 시스템에 적합한 출력입니다. 일반적인 사용과 게이밍 PC 구성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하고 냉각 시스템, 뭐 순행식으로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도 효율적인 냉각을 위해서 뭐 팬이 탑재됐겠고 소음, 일단 제일 중요해요. 팬 소음이 없어야 되겠죠. 가성비 좋은 걸로 저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를 때는 파워, ATX, 메인보드도 MATX까지 다 되는데 ATX면 돼요. 기본적인 스탠다드예요. 케이스도 ATX 중에서 기본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미들 타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 분류해 보면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근데 M이 일단 내려가는 순간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는 폭이 좁아듭니다. 폭이 좁아든다는 건 비싸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표준인 걸 사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투민 시스템에서 17,9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케이스인데 당연히 전원과 리셋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요새 이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좀 붙어 있습니다. CD 케이스죠. 의미 없는데 앞에 이제 3.0과 2.0 그리고 이제 사운드, 마이크, 이어폰 같은 거 요렇게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급이에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죠. ATX로 사야 ATX 파워를 쓸 수 있어요. 제가 고른 M2 하드 꽂는 거 있죠. 가로로 아까 메인보드에 꽂는 거 M2 잭에 꽂는 건데 요거는 38,700원 그냥 39,000원으로 하죠. 그리고 일반 윈도우 깔고 기본적인 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메인보드에 바로 꽂는 겁니다. 전원도 꽂을 필요 없고 메인보드 자체에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빨라요. 그러니까 일반 SATA라든가 SSD는 메인보드에 SATA 잭 꽂고 SATA 전원 꽂고 그럼 이 정보가 메인보드로 전달돼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얘는 그런 케이블이 필요 없이 바로 꽂을 수 있는 M2 하드입니다. 근데 M2 하드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읽기와 쓰기 속도.
이게 일반적으로 좀 비용을 주면 뭐 최대 4천에서 3천 요 사이 읽기 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대용량 작업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체감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로 골랐고 이 램은 메인보드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내가 원하는 램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랑 맞는 거 DDR4, PC4 2560까지 해서 3200MHz까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저는 8기가 22,500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